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엄청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진짜 SF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미래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 테슬라가 드디어요, 로보택시 앱의 대기자 명단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런데 완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날짜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뭘 한 거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로보택시 앱의 대기자 명단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제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iOS 유저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바로 즉시 접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초대장 필요 없어요. 대기 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앱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하면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는 완전히 초대 제로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선택한 사람들,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파일럿 단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생태계를 처음으로 완전히 개방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앱은 어디서든 다운받을 수 있고 로그인도 할 수 있어요. 뉴욕에 있든 토론토에 있든 마이애미에 있든 상관없이요. 근데 실제로 로보택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테슬라가 현재 운영 중인 두 개의 활성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요. 텍사스 오스틴이랑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입니다. 이 두 곳에 가시면 진짜 테슬라 로보택시를 직접 불러서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엄청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오스틴에서 서비스 지역을 엄청나게 확장했다고 해요. 얼마나 확장했냐? 지금 현재 커버하는 면적이 245 평방마일이래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감이 안 오시죠?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역의 12배가 넘는 크기예요. 12배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확장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도시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데요. 오스틴이랑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바로 지역 규제 때문입니다. 먼저 오스틴부터 볼게요. 오스틴에서는 테슬라가 이 서비스를 명확하게 로봇 택시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는 차량이 시내 주행할 때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운행할 수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물론 안전 모니터는 여전히 있는데 이 분들은 조수석에 앉아 계세요. 시내 주행할 때는 조수석,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운전석으로 이동하신대요. 하지만 핵심 경험은 무인 운전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오스틴에서 모든 안전 모니터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진짜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테슬라가 이 서비스를 Ride Hailing, 그러니까 차량 호출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엄청나게 엄격하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허가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서 이 차량들은 반드시 안전 운전자와 함께 운행해야 돼요. 차량 자체는 로보택시용 FSD 빌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자체는 오스틴처럼 완전 자율주행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기술인데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르니까 서비스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앱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배치한 차량 대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엄청 바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론 머스크가 이미 계획 개발을 발표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오스틴에서는 전용 로보택시 차량을 5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래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1000대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까지냐? 올해 말까지요. 그러니까 2025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차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고객들이 테슬라의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해도 대기 시간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얘기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유저들만 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걱정 마세요. 안드로이드 앱도 곧 나옵니다. 최근에 로보택시 앱 버전 25.90을 디컴파일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테슬라가 안드로이드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했대요. 어떤 증거냐면요. 코드 안에 안드로이드 전용 문자열이랑 자산 참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테슬라는 항상 새로운 기능을 iOS에 먼저 출시하고 안드로이드는 그 뒤를 따라가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문자열들이 발견됐다는 건 안드로이드 빌드가 지금 활발하게 준비 단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앱도 올해 말까지는 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냐고요? 여러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라는 게 그동안 SF 영화나 미래 예측 영상에서나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걸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한 거예요. 물론 아직은 2개 도시에서만 가능하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스틴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가신다고 칩시다. 이제 거기서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켜고 차를 부르면 운전자가 없는 차가 여러분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스틴에서는 진짜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가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미래적인 경험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이 서비스가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라고 부르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기술, 같은 차량인데도 지역 규제에 따라서 서비스 이름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른 거죠.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정말 엄격하거든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안전운전자가 꼭 탑승해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텍사스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오스틴에서는 더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서 안전 모니터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한 거, 이거 진짜 대단한 도전이에요. 아직 몇 주 남았는데 이게 실현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 이게 성공하면 진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량 대수 확장 계획도 정말 공격적이에요. 오스틴에 500대 이상, 베이 지역에 1000대 이상이요. 이 정도 규모면 진짜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웨이모 같은 다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들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확장해온 것에 비하면 테슬라의 확장 속도가 정말 빠른 거죠. 여기서 테슬라의 전략이 뭔지 보이시나요? 일단 앱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빠르게 차량을 늘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2개 도시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게 성공하면 다른 도시로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코드에서 안드로이드 전용 문자열이 발견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뜯어보고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유저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왜 iOS부터 출시했을까요? 보통 앱 개발할 때 iOS가 좀 더 단순하고 테스트하기 쉽거든요. 안드로이드는 기기 종류도 엄청 많고 OS 버전도 다양해서 최적화하는 게 더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iOS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25년 11월 19일 테슬라는 로보택시 앱의 대기자 명단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모든 iOS 유저가 즉시 앱에 접속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 탑승은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로, 베이 지역에서는 라이드해 1, 2호로 운영되고 있어요. 오스틴은 시내 주행 시 운전석이 비어 있을 수 있고 안전 모니터는 조수석에 앉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석으로 이동하고요.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서 모든 안전 모니터를 제거할 계획이에요. 반면 베이 지역은 캘리포니아 규제 때문에 안전 운전자가 꼭 탑승해야 해요. 오스틴 서비스 지역은 최근 245평방마일로 확장됐고 이건 원래 지역의 12배가 넘는 크기예요.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 500대 이상, 베이 지역에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계획이에요. 안드로이드 앱은 현재 개발 중이고 최신 버전 25.9.0의 코드에서 안드로이드 전용 문자열이 발견됐어요. 올해 말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초대제였던 파일럿 단계가 끝나고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완전히 개방됐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앱을 다운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은 2개 도시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대중화를 향한 큰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술 혁명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택시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스틴이나 샌프란시스코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이 로보택시의 핵심인데요.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실전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문을 열었다는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었죠. 아이러브9은 앞으로도 이런 첨단 기술 소식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